안녕하세요. 에이다랩 소장 백장미입니다. 제5강 상악 소구치 싱글 14번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소구치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오늘도 건너뛰고요. 상악 소구치는 메지알 디스탈의 그런 형태나 모양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특징 같은 경우는 사실 메지알을 조금 더 길게 만들고 디스탈을 좀 더 길거나 짧게 만들고는 구강 내에 들어가면 사실 크게 표시가 안 나죠. 그렇지만 특징을 기억해 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디스털과 메지알의 길이와 축의 모양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지알을 가운데로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근원심 폭경을 가운데 5대5로 딱 갈랐을 때 여기 보시는 하늘색 동그라미처럼 교두 끝이 약간 디스탈로 치우쳐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핸즈온 코스에서 제가 모델을 이렇게 갈아보면서 보여드릴 건데 보통은 그 소구치 같은 경우는 메지알 교두 끝에 이렇게 메지알 교두 쪽에 약간의 그 마모면과 거무문이 생기면서 조금 더 길어지거나 일자로 쫙 펴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환면에서 봤을 때 협측 교두가 3 그리고 설측 교두가 2의 비율로 협축 교두가 조금 더 크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 선이 위쪽 협축 교두에서는 약간의 원심 쪽에서 시작을 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이 원심에 치우쳐져 있어서 원심 쪽에서 시작을 했지만 근심으로 올수록 이렇게 휘어서 말리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심 설측 교두도 전체적으로 조금 말았다 하는 형태가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이렇게 통통 쳐서 손바닥으로 이런 둥근 형태를 쳐서 탁탁 쳐서 찰흙을 다지는 것처럼 딱딱 눌러준 그런 형태로 만드시면 소구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간의 팁을 보여드리면 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환면에서 마진 사이사이로 레진을 넣다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접치 교환면이나 컨택을 약간 감싸는 형태가 레진으로 찍히게 되고요. 저희는 이 감싸는 형태 자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생각을 했을 때 컨택 영역을 우리가 설정을 했죠. 그럼 가장 최대 풍용부인 약간 교환면 3분의 1쯤의 컨택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1순위로 생각하는 건 마진을 좀 붙여야겠다 하고 아래쪽만 이렇게 좁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형태로 제작을 해버리면 내가 제작한 치아가 협측이나 설측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역삼각형 형태나 아니면 역사다리꼴 형태가 너무 많이 가진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이런 처리가 되지 않아서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 날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된 상태로 그대로 두면 컨택 영역 밖으로 치아가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최대 풍용부가 컨택 영역이어야 되는데 머리가 더 넓게 형성됐다는 건 전체적인 최대 풍용부가 이 날개 끝에 여기 뾰족한 부분에 이 부분에 최대 풍용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컨택 영역을 명확하게 보통 샤프나 연필로 표시를 하죠. 컨택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을 했으면 그 위쪽으로는 둥그렇게 말아주고 바로 이렇게 긁어줘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구치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핸즈온 코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다랩 소장 백장미입니다. 오늘도 이론 강의에 이어서 상악 제1 소구치 14번 실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로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레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버컬 표시랑 마진 표시 미리 해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깎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진부터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진은 꼭 보이는 방향에서 삭제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반대로 삭제를 하면 마진이 삭제돼도 우리가 마진이 짧아지는 것들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게 만든 후에 마진을 확인하면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삭제하는 방향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두고 아래쪽으로 당기고 또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삭제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가운데가 가장 솟은 형태, 이제 방패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위쪽에서도 이쪽으로는 당기고 이쪽은 위쪽으로 밀고 삭제를 할 때 이 형태를 기억하시면서 삭제를 하셔야 되지 무작정 조금 크게 삭제가 됐다고 해서 일자로 쭉쭉 밀면서 삭제를 하고 나면 나중에 방패형을 위한 삭제 영역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꼭 삭제 방향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마진부터 조금 더 정리를 하고요. 어느 정도 삭제가 되면 이제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납작하게 만약에 삭제를 했다 그러면 납작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표시를 해보면 우리 여기 방패 형태를 만든다고 했죠. 자, 이런 형태를 가질 거예요. 이 샤프 색상이 꼭 빨간색이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색상은 제가 이 스탠다드 샤프신 같은 경우는 손에 좀 덜 묻어나라고 추천을 드린 거지 꼭 빨간색일 필요는 없습니다.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으니까 색상은 원하신 색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가장 튀어나올 이 부분 두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말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 강의에 설명드렸듯이 14번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치아 같은 경우는 이 교두정 부분이 조금 더 매지알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1소구치 같은 경우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협측 교두정이 살짝 원심에 있어요. 그리고 설측 교두정은 살짝 매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교두를 서로 이었을 때 살짝 휘어나오는 형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가장 튀어나온 교두정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사이즈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최대 풍요부를 유지하는 방법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면 협측 같은 경우는 치경 3분의 1이나 중앙 3분의 1을 기준으로 가장 튀어나온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측도 중앙 3분의 1.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두시면 위에 형태를 잡을 때도 자, 툴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살짝 들어서 잡으면 가운데 최대 풍용부는 유지되고 위쪽만 형태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를 레진에 대는 방향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삭제를 할 때도 이제 이 최대 풍용부 표시한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는 거죠. 설측도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설측 같은 경우는 교두정이 조금 더 매지 아래 위치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교두정을 매지 아래 더 위치한 형태로 만들려면 디스탈을 쭉 감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심측 삭제를 하실 때는 조금 더 길게 쭉 이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소구치는 상악도 마찬가지고 하악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운데 최대 풍용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택도 위쪽을 기준으로 삭제를 하고요. 자, 여러 번 강조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컨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진을 찍을 때 위쪽에서 마진 잘 붙으라고 꾹꾹 눌러가면서 계속 찍기 때문에 인접치에 계속 얹히게 되죠. 그 얹힌 컨택 위치를 최대 풍요부가 컨택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을 컨택 위치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교환면에 닿아서 교환면이랑 거의 이어지면서 위치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위쪽도 똑같이 말아주셔야지 약간 V자 형태의 인접치와 구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넣어보면 지금 조금 크기는 하지만 소구치 같은 형태가 조금씩 갖춰져 가죠. 약간 땅콩이나 아니면 방패형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협측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측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구강내랑은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제가 형태를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면 자, 우리가 교두정을 여기 약간 원심에 위치하게 아까 살렸죠? 이 부분이랑 살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협측에서 봤을 때도 약간의 산 형태를 형성해 줘야 되는데요. 14번 같은 경우는 하악이랑 이렇게 측방 가이드를 쭉 밀고 나온다 그러면 하악 4번이 14번 상악 소구치인 14번의 매지아를 약간 갈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산을 조금 더 넓게 형성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두정이 약간 원심 쪽으로 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소구치가 오히려 대구치보다 이런 형태를 만들면서 교환면을 형성하기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대구치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삭제를 했을 때 두께가 조금 더 확보가 돼 있고 특징이 굉장히 강하게 있죠. 산이 두 개다 한 형태가 있는데 소구치는 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형태를 예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설측도 똑같이 산을 만들면서 삭제를 해주고요. 방패 모양이 나왔고, 그리고 협측에서 봤을 때도 약간의 산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위쪽에서 봤을 때도 약간의 방패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제 그루브나 이런 교환면 속의 특징을 표시하는 편입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루브를 최대한 잘 끄고 싶고 그루브가 끄어졌을 때 임시치아나 아니면 크라운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그루브의 형태나 아니면 얼마나 예쁘게 끄어지고 깊게 끄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루브가 그어지면서 협측과 설측이 구분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트가 너무 긴밀해서 그루브를 끄었을 때 예쁘지 않다든지 아니면 그루브를 끄고 나서 바이트를 또 삭제했을 때 형태가 무너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될 건 협측과 설측이 구분되고 그리고 대구치 같은 경우는 근심과 원심이 구분된다는 배분의 그런 선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끄어보도록 할게요. 그루브를 긋는 툴은 최대한 각이 안 진 둥근 툴을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툴 끝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둥글게 끝이 나거든요. 라운드 벌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피셔바나 700번 툴을 보시면 끝이 굉장히 각져 있거든요. 각진 면으로 그루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둥근 툴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루브는 줄을 일단 딱 끄어 볼게요. 가로로 소구치 같은 걸 일단 쭉 끄었어요. 그리고 끄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 중심화라고 하죠. 여기 소화들을 깊이감을 조금 주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약간 삼각형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형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그루브를 끊는 얇고 날카로운 그런 예민한 툴을 쓰실 때는 핸드피스 속도를 살짝 낮춰주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겁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약간 낮은 스피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루브를 다 긋고 나시면 전체적인 형태를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그루브를 끄었기 때문에 이제 협설이 완전히 구분됐죠. 보시는 것처럼 그루브를 기준으로 제가 그루브 표시를 위해서 조금 진하게 끄어볼게요. 그루브를 기준으로 협측보다 지금 설측이 조금 면적이 넓고요. 그리고 여기 이 컨택을 잡았을 때 컨택을 이 부분이 살짝 싸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정리하면서 다시 형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측이 넓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볼 때 전체적인 형태를 무작정 삭제하는 것보다 치아의 크기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면 치아의 크기는 제가 테두리를 한번 싹 그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교환면 테이블이라고 말하는 위쪽에서 교환면을 형성하는 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택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위쪽에 제가 교환면 테이블을 그은 형태가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보이는지 작게 보이게 하는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만든 치아가 되게 펼쳐져 있고 납작하다 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남겨두더라도 위쪽 부분을 이렇게 줄여줍니다. 감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쭉 돌리고 나면 교환면 테이블이 점점 좁아지겠죠. 이 형태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느끼는 사이즈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방패 형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매지아를 조금 더 쳐줄 거고요. 그리고 뒷살도 살짝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나면 어느 정도의 방패 형태가 이제 유지가 되고요. 가운데
그루브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사이즈가 5대5, 1대1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협측에서 봤을 때는 교두정인 이 뾰족한 부분이 거의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원래는 약간 원심측에 위치하고 있긴 한데 임시치하니까 저희는 그냥 가운데 두는 느낌으로 가고요. 이쪽에 설측에 이 돌아가는 이 형태만, 디스탈만 최대한 조금 감아준다 하는 형태로 삭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루브를 그을 때 이미 삼각형을 조금 눌러가면서 제가 삭제를 했고요. 조금 더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 이 깊이감은 지금 저희가 보통 이 덴처벌을 끝이 삼각형의 형태를 쓰죠. 약간 둥근 삼각형이죠. 조금 더 굵은 덴처벌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 이렇게 약간 먹이면서 눌러가면서 삼각형 형태로 꺼뜨리려면 지금 굵기의 덴처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살짝. 자, 보통 삭제를 하라 그러면 구멍이 날까봐 아니면 조금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들어서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툴이 계속 향하게 되면 오히려 꺼져야 될 이 소와 부분이 들리게 되죠. 그래서 형태가 점점 무너지고 못생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가 약간 넉넉하거나 뭐 보장이 돼 있다면 툴은 이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제가 드레서로 스톤 포인트랑 스톤 힐 가는 거 알려드렸죠. 자, 최대한 얇게 머리 쪽을 뾰족하게 만들 거고요. 자,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눕혀서 최대한 이 많은 면적이 닿게 가시면 당연히 끝이 더 얇아지고 형태가 길어지고요. 완전 약간 직각으로 갈수록 끝이 뭉뚱해지고 좁은 면적이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직각으로 들어서 삭제를 하시고 그루브에 사용하시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얇고 길게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마지막에 팔리싱을 위해서 뭐 코튼 휠이나 패드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삼각형을 만들어진 이 콘 형태의 스톤 포인트로 그루브를 죽이면서 이런 사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쪽에서도 우리가 교두정을 기준으로 그 형태를 형성할 때도 이렇게도 날리고 이렇게도 날렸지만 내면에서도 이렇게 누르고 여기도 누르고 가운데 이 융선을 조금 지금 보면 자연스럽게 선이 이렇게 서죠. 제가 인위적으로 예쁘게 끄으려고 여기서부터 쭉 이어 내려온 게 아니라 샤프를 길게 잡고 딱 끄으면 자연스럽게 최대 풍용분과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다듬을 때도 이렇게 사면을 형성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 부분이 융선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융선이나 교두정 같은 경우는 기준을 잡고요. 그 주변을 점점 낮춰간다는 형식 생각으로 팔리싱을 해주시면서 제작을 하면 조금 더 좋은 형태의 소구치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악 제1소구치 14번이 완성이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14번에서 16번 상악 대구치 브릿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